디지털 오디오 가이드북 13번째 시간 워드 클락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워드 클락을 이야기하면 워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디지털에서 비트 8개가 모이면 바이트가 되고요. 16비트 시스템에서 2개의 바이트는 1워드가 됩니다. 24비트면 3개의 워드가 되고요. 32비트면 4개의 워드가 하나의 워드가 되죠. 16비트 시스템, 24비트 시스템, 32비트 시스템일 때 워드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이거는 무엇을 위해서 그러냐면 한 개의 샘플 크기를 하나의 워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샘플을 하나의 워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샘플 레이트 48000일 때 48000 헤르츠인 샘플 레이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48000개의 워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워드 클럭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샘플 클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샘플 클럭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이런 걸 생각해 보죠. 디지털 장비를 디지털 방식으로 연결하면 장비 간에 디지털 동기를 시켜줘야 되는 기준 신호가 필요합니다. 이걸 샘플 클럭이라고 해요. 아날로그 시스템일 땐 디지털 동기라고 하는 걸 맞출 이유가 없죠.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같이 시작하고 같이 끝내는 걸 동기라고 하는 건데 그런 기준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디지털 장비일 경우에는 디지털 방식으로 연결할 때 장비 간에 디지털 동기를 시켜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SPDIF나 AES, EBU, MADI, ADA, TDIF 또는 단테, 기타 여타의 네트워크 오디오 이런 것들을 디지털 오디오 전송 포맷을 디지털로 연결할 때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동기는 클럭에 워드 클럭이라고 해도 되고요. 샘플 클럭이라고 해도 되는 클럭의 시작하고 끝을 동기시켜주는 정렬시켜줘서 신호의 송실을 방지해 줍니다. 지난 시간에 지터 얘기할 때 지터가 스타트와 구형파가 엔드가 있는데 이 스타트와 엔드를 같이 맞춰주지 않으면 요 스타트와 요 엔드를 맞춰주지 않으면 신호가 손실된다고 했어요. 왜? 신호는 이렇게 구형파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모양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검출 위치에 따라서 신호가 0이 되기도 하고 1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점이 여기야 끝하는 점이 여기야 이걸 맞춰주지 않으면 이게 1이고 이게 0인지 알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클락의 시작과 끝을 정렬시켜준다. 그리고 이더넷, 네트워크 오디오라고 하는 이더넷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오디오에도 워드 클락을 꼭 사용해야 합니다. 단테도 그렇고요. AES50도 그렇고 코브라넷도 그렇고 기타의 모든 네트워크 오디오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일 경우에 클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산, DSP에서 연산에서도 사용되고요. 연산할 때 클럭이 안 맞으면 뭐가 생겨요? 프로세싱 에러가 생기죠. ADC에서 클럭이 안 맞으면 소스가 안 좋아져요. 소스가 엉망이 돼 버립니다. 이 클럭은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수정 발진자를 통해서 보통 이제 전자장비에서 쓰여지는데 수정 발진자에다가 전원 회로를 넣은 게 오실레이터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그 수정의 클럭을 이용한 방식이에요. 크리스탈은 가공된 수정만 되어 있는 거고요. 오실레이터는 크리스탈의 발진 회로를 모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크리스탈, 요거는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거고요. 대부분 이 오실레이터가 전자회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오실레이터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온도에 따라서 주파수가 변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지털 장비는 뭐에 민감하다? 온도에 민감하다. 온도에 따라서 샘플 레이트가 변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샘플 레이트가 변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48000 샘플 레이트가 헤르츠가 47000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변하냐면 48001 또는
47,999 이런 식으로 변해버립니다. 굉장히 낮은 주파수 대역이 변해서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보죠. 디지털 레코더를 디지털 믹서랑 ASView 또는 단테 방식으로 연결했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차이는 미미하겠지만 클럭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레코더의 클럭이랑 디지털 믹서의 클럭이 같은 주파수를 발진하지 않습니다. 오실레이터가 미미하게 다른 발진을 해요. 다른 주파수를 내고 있죠. 그리고 스타트와 엔드가 달라져요. 클럭의 스타트점과 엔드점이 달라지는 문제도 발생해요. 주파수도 달라지고 스타트 엔드도 달라져요. 스타트 엔드 주파수가 달라지니까 뭐가 돼요? 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않게 되죠. 경우에 따라서 샘플을 통째로 누락하고 클릭 잡음이 발생하거나 지터에 의해서 양자어 노이즈가 발생하는데 이 양자어 노이즈에서 히스 잡음, 시 하는 배경 잡음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깔릴 수 있습니다. 디지털 믹서가 처음 나왔을 때 이런 일들 되게 많았어요. 디지털로 연결하면 노이즈 프리니까 노이즈가 없어 그러고 연결해 놨는데 시원하게 화이트도 노이즈도 아닌 것이 이상한 노이즈들이 깔리는데 양자 노이즈에 의한 히스 잡음입니다. 클럭을 맞춰주지 않아서 생긴 현상. 그런 일들이 20년 전, 25년 전에 아주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무시하고 연결하면 동일하게 배경 잡음이 무지하게 발생한다. 배경 잡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의 워드 클럭을 사용하는 겁니다. 몇 대의 디지털 장비를 사용하든지 같은 샘플 레이트를 유지할 수 있어요. 같은 샘플 레이트. 하나의 워드 클럭을 사용하면. 워드 클럭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를 없애요. 그렇게 하면 뭐가 생길 수 있어요? 디지털 오디오의 음질을 항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이즈를 없애버리니까. 노이즈를 삭제해버리니까 항상 동일한 음질을 유지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워드 클럭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있는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워드 클럭은 디지털 신호와 별개로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워드 클럭이라고 하는 클럭은 샘플 데이터 패킷이랑 같이 전송되고 샘플 워드에는 시작점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 자체는 워드 클럭 신호를 가지고 있어요. 워드 클럭 신호는 샘플 신호를 가지고 있고 샘플 신호는 워드 클럭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럭을 발생하는 클럭 아웃, 클럭 인 이런 거에 클럭 아웃이 없다고 해서 클럭을 발생 못 시키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그냥 이렇게 클럭 마스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드 클럭이랑 샘플 신호에 워드 클럭은 클럭만 갖고 있는 거고요. 디지털 신호는 워드 클럭 플러스 신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드 클럭에는 샘플 신호를 가지고 있고 샘플 신호는 워드 클럭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워드 클럭은 샘플 레이트와 같은 주파수 신호입니다. 워드 클럭 동기할 때 워드 클럭을 보내는 기기를 마스터라고 하고요. 나머지 기기를 슬리브예요. 마스터는 하나, 그리고 나머지 기기. 워드 클럭을 보내는 기계를 마스터라고 하고 나머지를 슬리브한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여기 마스터, 슬리브, 슬리브, 슬리브. 그래서 신호가 나가서 들어가고 링크되고 들어가고 링크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 여기는 디지털 믹서가 마스터가 됐고 여기는 하드디스크 레코더가 마스터가 돼서 워드 클럭을 연결하고 있어요. 항상 한 개의 기기는 마스터로 설정하고 다른 기기, 나머지 기기는 슬리브로 설정하는데 어떤 기계를 마스터로 설정하고 어떤 기계를 슬리브로 설정해야 한다라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중요한 건 디지털 싱크가 되고 클럭 주파수가 통일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는데 단테 장비가 마스터가 되어야 합니다. 단테 장비가 마스터.
그러니까 단테를 쓰는 뭐 야마하 콘솔이 있으면 야마하 콘솔이 마스터가 되어줘야 돼요. 단테 장비가 마스터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단테를 가지고 버추얼 사운드 카드로 프로툴에 녹음을 한다 라고 했을 때 항상 프로툴은 슬리브 모드로 동작하게 해야 합니다. 이 슬리브 모드로 동작하는 건 그 프로툴 자체에는 없고요. 맥 컴퓨터에 버추얼 사운드 카드에 가면 클럭을 인터널로 쓸 거냐 익스터널로 쓸 거냐가 있는데 항상 익스터널로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같은 디지털 히스 노이즈, 히스 노이즈나 뭐 기타의 여타의 잡음들이 섞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테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테 장비가 마스터가 되도록. 야마하 콘솔과 야마 또는 뭐 기타의 단테를 쓰는 콘솔과 만약 버추얼 사운드 카드를 쓰는 뭐 프로툴 또는 녹음 DAW가 있다면 항상 그 단테를 쓰는 콘솔 쪽 버추얼 사운드 카드가 마스터가 아니라 슬리브가 되어져야 되고 그 콘솔 쪽이 마스터가 되어져야 한다 라고 하는 건 뭐 주의 있게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워드 클럭 세팅할 때 확인 및 설정은 직접 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동으로 마스터랑 슬리브가 설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한번 직접 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어떤 장비는 슬리브로 동작되지 않고 마스터만 되는 장비가 있어요. 클럭인이 없는 거죠. 워드 클럭인이. 슬리브만 동작되는 장비. 뭐 어떤 거는 슬리브 마스터 다 되는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확인해야 된다. 모든 디지털 신호에는 워드 클럭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디지털 신호를 연결하는 걸로 워드 클럭 연결이 완료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워드 클럭을 받을 수 없는 장비가 있다면 해당 장비만 아날로그로 연결하는 것도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스터 슬리브 설정할 때 헷갈리지 않게 혼란이 생기지 않게 여러분들 주의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T 커넥터 요게 T 커넥터죠. 요거 BNC T 커넥터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커넥터를 사용해서 반복 연결하면 지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돼요. 직접 확인합시다. 좋은 디지털 장비들은 입출력 단자가 다 지원이 돼요. 그래서 이런 장비들로 디지털 시스템 구성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녹음실에서 장비를 쓰는데 워드 클럭 인아웃이 없는 장비를 사용하면서 우린 디지털로 연결했으니까 괜찮아요 라고 하는 건 아주 무식한 소리고요. 입출력 단자를 지원하는 장비들로 마스터와 슬리브를 구성하고요. 없으면 뭘로 연결한다? 아날로그로 과감하게 연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 장비 도입할 때도 이 입출력 관련된 것, 디지털 워드 클럭에 관련된 것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하고 도입하셔야 됩니다. 마스터하고 슬리브 설정에 어떤 장비를 마스터로 쓰고 어떤 장비를 슬리브로 쓸지는 정답이 없어요. 아까 예외 하나 얘기했죠. 예외. 단테 쓸 때. 단테 사용 시 콘솔이 마스터, DAW가 슬리브. 근데 단테가 아니라 근거리는 AS EBU나 SPDF나 뭐 A-나 여타의 무슨 디지털 방식으로 쓸 때 어떤 장비를 마스터로 쓰고 어떤 장비를 슬리브로 쓸지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확인이 필요한 건 특정 장비가 마스터로 동작되는 경우가 안정되는 경우, 어떤 장비는 슬리브로 동작되어야 안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항상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것. 주의사항 또 한 가지가 있네요. 워드 클럭 마스터 장비가 별도로 있는 게 있어요.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워드 클럭 마스터만 나오는 걸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ADC,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또는 프리앰프, 마이크 프리에 달려있는 ADC, 이런 것들을 마스터 클럭으로 사용하면 이 음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녹음에 이런 마이크 프리 플러스 ADC를 사용했다, 마이크 플러스 ADC를 사용했다 라고 하면 믹싱하고 마스터링까지 같은 워드 클럭 마스터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유는 기준, 마스터가 바뀌면 샘플이 달라지고요. 샘플이 달라지면 음색이랑 선명도, 기타 여타의 깊이감이 이런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클럭이 바뀌면 목적한 결과물과 동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녹음에 소스 녹음할 때 마이크 프리에 그
뭐 ADC에 별도의 클럭 장비를 사용했다면 믹싱하고 마스터링까지도 같이 사용해 주는 것이 좋다 라는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런 그 클럭이 박혀서 생기는 지터, 샘플 룰락, 양자회로의 노이즈 이런 것들을 프로세싱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방식은 어떻게 해요? 정답이 없고요. 정답이 없고 사용자가 순수하게 정확하게 확인해서 사용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